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대비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위암의 위험인자. 모든 암은 서서히 진행되죠. 그래서 암세포가 영양분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체중이 빠져요. 그래서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5kg 이상이 빠졌다. 그러면 한 번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피를 토한다. 그러면 무슨 암이냐? 정답은 위암이죠. 위암 환자는 처음부터 빈혈이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적혈구를 만들려면 위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위암에 걸리면 위산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적혈구를 만드는데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빈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빈혈이 있는 분들은 위암이 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위산에 장애가 있으면 빈혈이 오고 오랜 시간 빈혈에 시달렸다는 것은 위산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위산의 분비 장애와 빈혈은 동전의 앞뒤로 같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여서 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되고 좋은 나라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암에 걸린 환자는 5년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내가 다시 다른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다시 5년 보장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암에 걸렸어요. 금연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 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하지 않도록 한다. 자, 그러면 헬리코박테리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훗날에 암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헬리코박테리아가 나오면 나머지 식구들도 함께 검사를 해서 헬리코박테리아는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저를 같이 잠그고 먹는 문화를 가진 나라의 사람들은 헬리코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시경이란 안내자에 보일 시자에 거울 경자죠. 안에다가 집어넣고 밖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면은 위내시경, 식도면 식도내시경, 대장이면 대장내시경이에요. 대장암. 자, 이 똥꼬로 똥을 못 싸면 똥이 어디로 나오냐? 역류에서 입으로 나옵니다. 대장암 환자들은 입으로 똥 싸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기가 되면 우리가 항문에다가 카테터를 넣고 압력을 가해서 안에 있는 똥을 빼내줘요. 그렇지 않으면 똥이 역류해서 입과 코로 나오기 때문이죠. 똥 못 싼다, 피똥 싼다 이렇게 하면 무슨 암이냐? 대장암이다. 자, 용종은 지금은 암이 아닌데 훗날에 암의 씨앗이 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대장내시경 중에 용종을 발견하면 제거하자고 하죠. 제거해서 단순 암 검사를 내보내서 거기에서 암이 아니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암이라고 나오면 이제 치료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대장암. 대장암은 혈변, 피똥 싼다, 똥을 못 싼다, 갑자기 2주 이상 장이 막힌 것처럼 똥을 못 싼다, 장폐색, 그 다음에 혈변을 본다, 똥꼬에서 피가 난다, 그럼 무슨 암이냐? 대장암이죠. 대장암 환자, 그날의 고민은 무엇이냐? 내가 똥을 싸느냐, 똥을 못 싸느냐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기를 보시면 똥을 잘 싸는 음식은 좋은 음식이고 똥 싸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나쁜 음식이다. 나쁜 생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은 똥을 잘 싸는 습관, 나쁜 습관은 똥을 못 싸는 습관. 그래서 물 많이 먹는다, 인스턴트 피한다, 그 다음에 통곡식, 야채, 풀떼기 많이 먹는다, 늦은 야식은 피한다, 이런 것은 좋은 거죠. 자, 설사는 짭짤한 물똥이죠. 그래서 설사 한 번을 쌀 때마다 짭짤한 소금과 수분, 물과 건더기가 동시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짭짤한 물똥이 동시에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탈수가 생겨요. 그래서 탈수가 생겼을 때는 의식이 있으면 먹이도록 하고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데리고 간다. 그래서 예전에는 짭짤한 물똥을 많이 싸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손만 뻗으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적으로는 선진국이죠. 그래서 지금은 설사로 돌아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설사는 장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짭짤한 성분이 총출동해서 지나가게 돼요. 높은 알칼리로 인해서
안의 염증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방어 기전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동안 어떠한 처치도 들어오지 않으면 탈수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설사를 할 때는 치료 및 예방, 그렇죠. 심신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충분히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나름식을 피하도록 한다. 우리가 약으로 쓰는 지사제는 스맥타라고 해요. 설사가 멈추면 그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먹다 남은 약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토록 한다. 변비, 비정상적으로 대장에 변이 꽉 찬 것을 말해요. 그래서 3박 4일째 되는 날은 내보내야 되는데 3박 4일째 되는 날도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 변비가 심한 환자, 그날의 고민은 무엇이냐? 내가 똥을 싸느냐? 못 싸느냐죠?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을 보죠. 빈번하게 들코락스, 메이킨, 하제를 너무 많이 써도 변의감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의감 신경에 마비가 와서 아무리 새로운 응가가 내려와서 이 변의감 신경을 아무리 톡톡톡 때려도 똥을 못 싸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항장외과에 가시면 이 변의감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대장 자체를 개선시키는 좋은 기능식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항장외과 원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변비 환자 그날의 고민은 내가 똥을 싸느냐 못 싸느냐죠. 그러니까 똥을 잘 싸게 하는 식습관은 좋은 거고 똥을 못 싸는 것은 나쁘다. 복부 마사지를 한다. 신호가 왔을 때, 변의감 신호가 왔을 때 그때그때 화장실을 잘 가도록 한다. 유산균이 있는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운동을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철분제나 칼슘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심각하면 닥터와 상의하도록 한다. 내가 방문 요양을 나가는데 대상자가 여봐 내가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쌌어. 나 관장 좀 해줘요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그렇죠. 관장은 의료 행위에 들어가니까 병원에 모시고 간다. 또는 간호사 등에게 상의한다. 보고한다. 알린다. 이런 말이 정답이죠. 호흡기계 누워서 떡 먹기 기가 막혀 죽겠다, 급살 맞아 죽겠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노화가 되면 호흡기계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죠.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워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해서 기관지 내 분비물 가래가 쌓여서 쉽게 호흡기에 염증이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감기에서 폐렴에서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독감, 인플루엔자죠.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독감 감기이기 때문에 독하게 아픕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이 고열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있고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이 있고 목이 아픈 인후통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되고 안정을 취하고 병원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잘 맞도록 한다. 만성기관지염,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오랜 염증에 의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니까 기관지가 부어서 통로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핑크색인 피부가 잘 되지 않아요. 거무축축하고 입술도 핑크색이 되지 않고 숨차고 잦은 기침을 하게 된다. 그리고 화농성 가래를 뱉어내게 된다. 아무래도 숨쉬는 통로가 부어서 좁아졌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증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호흡, 깊을 심호흡을 평소에 하도록 한다. 심호흡은 말 그대로 풍선을 불듯이 길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관지와 식도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기관지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를 떨게 한다.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 식사한다. 그리고 금연하도록 한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긴 거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음식이 조금씩 기도, 기관지, 폐로 넘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위험하죠. 오랫동안 누워 지내는 와상 환자들은 이렇게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천천히 먹이고 주의를 기울여도 와상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흡인성 폐렴이 온다. 결국에는 흡인성 폐렴으로 대부분 돌아가시죠. 그래서 치료 및 예방을 보세요. 3번 체위 변경. 반자율을 취해주는 게 좋겠죠. 호흡을 유지해주고 적절한 습도를 주고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감염의 전파를 예방한다.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리고 폐렴 주사를 맞도록 한다. 천식이란 아스마라고 해서 숨찬병, 쌕쌕이병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태어날 때부터 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천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과민 반응, 알레르기, 알러지, 명염 반응, 거부 반응, 아나필라스 반응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꽃가루, 강아지, 개털, 고양이 털, 곰팡이, 먼지, 스트레스 이런 거에도 이렇게 기도가 띵띵 붙는 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식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살면서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 가장 힘들죠. 그리고 습도가 많은 날씨도 힘들어요. 공기가 지나치게 건조할 때도 나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한 번에 많이 받아도 기도가 부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쌕쌕거린다, 숨쉬기가 힘들다. 그래서 쌕쌕이 병이라고 하고 쌕쌕이 호흡을 천명음이라고 해요. 천식 환자가 하는 울리는 호흡을 천명음, 울린다 그래서 천명음, 쌕쌕이 호흡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경련이라는 것은 경련은 떤다, 발작, 경련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도가 떨면 기도 경련, 식도가 떨면 식도 경련, 위가 떨면 위 경련, 뇌가 떨면 뇌 경련, 근육이 떨면 근 경련 이렇게 불러요. 경련이란 일시적인 졸도예요. 이 경련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길어야 2분 정도, 1, 2분 안에 경련이 끝나죠. 그래서 갑자기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천식 환자는 천식이 없는 사람보다 1년에 한 번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65세 이후에는 항상 폐렴 주사도 함께 맞도록 한다. 이렇게 천식이 심하신 분들이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약이 있어요. 기관지 확장자인데 보통 약은 아미노필린이거나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사용 방법,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든다.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쉰다. 입을 열고 마개를 입으로 문다. 그리고 약이 폐에 꽉 누르고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 천천히 내쉬면은 띵띵 부은 기관지가 싹 가라앉아요. 이렇게 해서 힘든 상황을 면하게 해주는 약이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주머니에 갖고 다니죠. 결핵,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서 시작해서 전신에 퍼지는 걸 말해요. 결핵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와 처음부터 함께 산 균이에요. 그래서 결핵을 고대 세균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사악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약을 이기는 힘이 내성이 강하죠. 내성은 균에 의하면 균으로 치면 균이 IQ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약의 코드를 읽어서 저장해서 그걸 기억해요. 예를 들어 결핵 환자가 첫 번째 치료에서 동그란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재발했어요. 다시 두 번째 치료를 시작해요. 동그란 약을 주면 결핵균이 이래요. 아, 나 이 약 알아. 내가 저번에 이 약 맞고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 약을 땅 튕겨내죠. 그래서 균이 약을 이겨내는 힘을 가진다. 그것을 내성이라고 해요. 내성. 그러니까 두 번째 치료에서는 동그란 약을 주지 않고 네모를 주고 다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세모를 주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해서 다시 치료를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폐결핵이었는데 나중엔 진단명이 바뀌어요. 다제 내성 결핵. 많은 약에 대해서 이기는 내성을 지닌 결핵이다. 그래서 이제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되고 다제내성 결핵에 걸리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재산이 적으면 가끔 영세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핵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서 처음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 번 재발하면 오히려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암은 빨리 끝내주기나 하지 이 결핵은 그 숙주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고통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결핵 환자의 애취를 받은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결핵이 걸리지만
다재내성 결핵 환자의 애취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똥이가 다재내성에 걸린 것은 개똥이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서 걸리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하지만 개똥이 때문에 옆에 있던 말똥이가 걸린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법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을 숨기고 잘 치료받지 않는 것도 그 역시 범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핵에 대해서 결코 후진국이 아니에요. 의사의 지시만 잘 따르면 100% 완치될 수 있는 병이니까 숨기거나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면 본인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이 돼요.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무기력함이 있는데 이 무기력함을 권태라고 해요. 피로라는 것은 어머 피로해, 아우 피곤해 이건데 무기력, 권태감은 이런 거예요. 피로로 인해서 눈을 뜰 힘도 없는 거야. 이런 것이 권태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쪽 빨리기 때문이에요. 결핵균이 쪽쪽 빨아먹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끔 혈액성 가래, 객혈을 하기도 한다. 화농성, 고름 같은 가래를 뱉어내기도 한다. 그러면 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요법, 처방된 기간에 충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결핵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다. 결핵약은 아침 공복에 딱 한 번만 먹어요. 이 결핵균은 사악하기 때문에 열이 나도 해열제를 주지 않고 아이스백을 한다든가 옷을 시원하게 입는다든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 저 약 주면 결핵약을 더 잘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핵균의 수치가 줄어들면 따라서 열도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치료하고요. 잘 따르면 이건 분명히 완치되는 병이에요. 절대로 불치병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의학 강국이다. 개념 기침,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념 기침은 꼭 시험에 나오겠죠? 자,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 위치로 가린다.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린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나 소독제로 손을 씻고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 제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는다.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한다. 젖었으면 교환하도록 한다. 호흡과 관련해서는 호흡, 숨이 어쩌고 호흡이 어쩌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냐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반자위입니다. 반자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상체를 올리는 반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그래서 호흡이 편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정답은 반자위다. 결핵 전파나 감염병이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을 착용해서 입과 코를 막고 손을 가리도록 한다. 심혈관계, 심장과 혈관계를 말하죠.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해요. 이제는 심장과 혈관이네요. 빨간색은 산소가 가득한 산소피, 동맥이라고 부르고 파란색은 이산화탄소, 찌찌가 가득한 정맥피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축성이 떨어져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기 때문에 신축성이, 탄력성이 떨어져서 박동률이 떨어지죠.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압이, 압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저혈압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혈압이란 하이퍼텐전, 140에 90부터를 고혈압이라고 해요. 혈관 곳곳이 때가 끼고 압력이 일정치 않은 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혈압은 음식 섭취, 음주, 통증, 혈압 측정 시간, 몸의 자세, 스트레스, 긴장을 받았을 때, 추웠을 때는 혈압이 올라간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인들은 본태성 고혈압이 대부분이에요. 본태성 고혈압이란 노화로 인한 고혈압이에요. 정확한 원인을 이거야 하고 딱 꼽지 못하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추측을 할 뿐이다. 그게 바로 무슨 혈압이냐? 본태성 고혈압이다. 자, 2차성 고혈압은 애초에 이분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부전이 있었어요. 내분비가 있었어요. 이랬을 때
1차적으로 이 병 때문에 두 번째로 두 2자, 2차성으로 2차성 고혈압, 합병증 고혈압으로 두 번째 합병증의 단계로 고혈압이 오는 거죠.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두통이 있을 때만 먹는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 전부 다 잘못된 편견이죠. 편견이란 치우칠 편자에 볼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만 드시는 분에게 물어봐요. 왜 한 달치 혈압약을 갖다 놓고 두통이 있을 때만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아프잖아? 이러면서 본인이 진단하고 본인이 약 용량도 증감하고 막 마음대로 하세요. 곧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학에 대해서 나름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대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졸업하신 닥터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당 닥터를 믿고 지시를 따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혈관이 터진 쪽의 반대쪽에 손상이 와요. 그래서 왼쪽 뇌가 손상이 되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기억력장애, 언어장애가 온다. 오른쪽 뇌는 운동뇌라고 불러요. 전체적인 운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지마비가 오고 운동장애가 심각하게 오죠. 하지만 이분들은 기억력장애, 언어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죠.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코피가 나서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코피가 눈으로 보이는 피가 나오면 차라리 오히려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병원에 빨리 오기 때문이죠. 문제는 보이지 않게 안에서 고인 피가 문제라는 거죠. 아버님이 코 골고 주무셨는데 아침이 돼도 깨어나지 않아요. 흔들어 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때 오시면 도대체 언제부터 코를 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부터 혼수에 빠졌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죠. 이런 분들이 예후가 나쁘죠. 자,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 먹기 시작한 시점부터 꾸준히 복용하도록 한다.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혈압을 올리는 생활 습관은 버리도록 한다. 고염 시기를 저염 시기로, 고지방 시기를 저지방 시기로, 스트레스 받았던 생활을 여가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무리한 운동을 적당한 운동으로, 뚱뚱한 몸을 적당한 몸무게로 이렇게 습관과 생활을 조금 바꾸도록 한다. 그런데 소금보다 더 나쁜 것은 담배라고 했어요. 담배만큼 혈액의 압력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셨으면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담배를 과감히 흡연해서 금연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우리가 입으로 담배를 피죠. 그래서 내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오래 살고 싶으면요, 일단은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담배를 필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혈관이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에 있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흡연을 일삼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치아가 송송송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오그라들면서 이빨이라는 생명체에게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원활하게 먹이지 못해서 아무 이유 없이 흔들흔들하다가 쑥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 담배 좀 피겠다고 입으로 그랜저, 제네시스를, BMW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아서 입으로 나는 제네시스 끌 형편이 된다. 그러면 이제 피우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끊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동맥경화, 동맥이라는 혈관이 딱딱할 경 될 화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혈관 안에 이물질이 끼는 거죠. 그래서 동맥이 딱딱해져서 압력이 올라가는 병,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동맥경화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은 목매달아 자살할 때 시도하는 목매달아 자살할 때 딱 거는 부위가 경동맥이죠. 이 경동맥을 차단하면 4분을 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그 고통이 굉장히 엄청나게 세죠. 그래서 목을 매시는 분들의 심리를 분석하면 목을 매는 그 순간에 후회를 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목을 매면요, 누가 와서 줄을 잘라주지 않는 이상은 이 목을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자살할 일이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고 우라를 참지 못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자살하지 말고 살자로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직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동맥경화,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한다. 그래서 초음파로 이 경동맥, 목동맥을 싹싹 문지르면 혈관 폭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경동맥의, 목동맥의 폭이 좁아지면 다른 동맥에도 이미 폭이 좁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